일본 정치인들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민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며 엄청난 언행을 계속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의 발언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회장인 모리 요시로가 여성 몇 시 발언을 하자 자원봉사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에 비해 니카이는 관련자들이 순간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침착하고 조용해지면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 기어이 그만두고 싶다면 또 다른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니카이는 일본 국민의 분노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떠들고 있는 일시적인 것, 어차피 곧 잊혀진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역력합니다. 자국민이 아무리 진지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완벽하게 얕보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니카이 역시 최근까지도 여성 멸시적인 발언 그리고 자국민을 비웃는 발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2021년 1월 19일 NHK에 출연한 니카이는 자신에게 감염증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은 충분합니까? 더 손을 쓸 일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아나운서가 질문을 던지자 그는 위협을 가하듯 그럼 다른 정당이 뭘 할 수 있는가? 다른 정치인이 뭘 할 수 있는가? 지금 전력을 다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그런 트집을 잡는 게 아니다. 여당이 집권하고 있다고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당은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게 여당의 책임이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기 당이 벌이고 있는 대책에 대해 자국민에게 설명해보겠다는 자세는 없었고, 다른 정당이 뭘 할 수 있느냐는 핀잔과 함께 트집 잡지 말라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발언은 자국민에게 비판을 받았고, 이후 트위터에서는 비판 쇄도라는 해시태그가 순위권에 진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인 입장에서 분노할 만한 것이겠지만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27일 니카이 간사장은 따로 8명이 만났을 뿐 회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밥을 먹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도쿄도 등의 긴급 사태 선언이 발표되어 회식을 자제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1월 14일 밤에 니카이는 스가 총리 등과 8명이서 긴자의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가가 여러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자국민에게 자숙을 요청한 시점에서 굳이 회식을 밤에 긴자에서 했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뭐가 나쁘냐고 반박하며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겐 밥을 먹는 것보다 지루한 저녁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 잡담하며 노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니카이의 발언은 항상 거침없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29일에는 니카이 간사장이 선거를 열심히 해주는 곳에 예산을 더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참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도쿠시마현 시내에서 행해진 당 참의원 격려회에서 나왔습니다. 니카이는 우리 방침과 함께 해주는 곳에는 예산을 많이 주고 싶으니까 선거 협조를 해주지 않는 곳에는 예산도 쉴 수 있도록 하겠다. 자민당은 그럴 만한 책임이 있는 동시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자민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 여부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선거에 협력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니카이의 발언에서는 선거 협력이 곧 예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나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니카이 간사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해져 오는 발언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을 향해 돌진하던 태풍 19호 피해에 대한 발언입니다. 2019년 동일본 태풍으로 불리고 있는 이 태풍은 10월 12일에 일본에 상륙했고 직후 국토교통성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사망자가 9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3일 자민당 긴급 임원회에서 니카이는 예측되었던 여러가지 말을 들었던 것에 비하면 그럭저럭 피해가 적은 느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도 자신의 발언이 자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상상력이 결여된 발언이었습니다. 니카이는 자국민의 자유를 짓밟는 발언도 자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26일 도쿄 내에서 행해진 강연에서 니카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들 굶어 죽던 전쟁 이후 시대에도 아이를 낳으면 힘드니까 낳지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개인의 자유를 정치가들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낳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도 낳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선택을 제 멋대로라고 평가하는 행위는 개인의 삶에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니카이는 거침없이 행동하는 인물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26일 니카이는 정치인의 이야기를 언론이 빠짐없이 기록했다가 한마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괘씸하다며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짓은 무슨 일인가? 언론사 쪽 담당자를 해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부흥 장관이었던 이마무라 의원이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나는 동북에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해 사임한 것을 두고 강연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이마무라의 발언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었지만 그 보스인 니카이는 언론이 편집하는 방향이 나쁘다며 일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모리 회장도 여성 몇시 발언 사과 회견에서 언론의 보도 방식을 운운하며 자신이 비판받고 있는 책임을 언론에 돌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통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이렇게 폭언을 계속하고 있는 니카이는 벌써 여당 간사장 자리를 4년 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의 발언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 녀석은 원래 악당이다. 총리나 장관 등 노출이 많은 직책이 아니라 간사장이라는 한 발 물러선 곳에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잘 숨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공을 바칠 때가 되었구나. 유통기한도 지났고 친중파이고 사퇴를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을 마치 발작을 일으킨 아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리 회장이든 니카이 간사장이든 80이 넘은 할아버지는 빨리 은퇴시켜야 한다. 굉장하군. 니카이 간사장. 국회에서 너무 많이 졸았던 탓인지 깨어있는데도 잠꼬대를 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무서움을 느껴라. 그리고 모리 회장 모두 부끄러움을 알아라. 모리 회장과 마찬가지로 니카이 간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특별히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자원봉사자를 다시 모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니카이는 자기 현실 욕구의 덩어리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감이 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에 대응할 수 없는 낡은 인간이라 더욱 질이 나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니카이 간사장의 생각처럼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은 단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비판하거나 불쾌하게 했던 사람들은 니카이의 말처럼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2월 9일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인 스포니치 아넥스는 일본 공영방송 NHK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워치 9의 앵커가 오는 4월부터 교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적인 외모와 신뢰감을 주는 말투로 인기를 끌었던 아리마 요시오는 2007년부터 4년 동안 남자 앵커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26일 스가 총리와 인터뷰할 당시 그가 스가 총리를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당시 아리마는 논란이 됐던 일본 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 문제를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이후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 사전 협의 없이 던진 질문으로 총리가 화가 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NHK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며 관저의 압력에 의해 교체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수년,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도 예전과 변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